18척은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에 대들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해상 도발이 날로 증가하면서 운용 부담이 증가해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대잠, 대공 능력의 취약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해군으로서는 기존 국산 호위함과 초계함의 선령 노후화에 대비하고 다양해지는 해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이 필요했다. 함정 승조원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공간도 늘려야 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호위함, 초계함보다 1000톤 이상 덩치를 키워야 했다. 해군은 1998년 11월 더 강화, 발전된 작전 능력을 구비한 대체 전력의 소요를 제기했다. 해군은 사업 추진 확정 후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현대중공업과 기본 설계 계약을, 2008년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1년 4월 29일 초도함이 진수함으로써 차기 호위함 사업이 첫 열매를 맺었다. 해군은 첫 번째 차기 호위함을 인천함으로 명명했다. 서북 도서와 NLL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표명하고 6.25 전쟁 때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해역 함대 이끌 새로운 주역 탄생. 인천함은 2012년 12월 31일 취역기를 올렸다. 취역기 개양은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업 추진 20여 년 만에 해역 함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이 탄생했다. 2500톤급의 인천함은 전장 114m, 전폭 14m 규모의 최대 속력은 30노트다. 무장으로는 5인치 함포와 근접 방어무기 체계 1문, 단거리 대공 유도탄, 대함유도탄 해성, 어뢰, 대함유도탄 기만 체계, 어뢰 음향 대항 체계를 장착했다. 특히 신형 3차원 탐색 레이더와 전투체계의 주요 무장의 대부분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국산화율은 탑재 장비 수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함정의 두뇌 전투체계는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복합전을 위한 3차원 탐색 레이더, 추종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비 및 전자전 장비 등의 센서와 함포, 유도탄, 어뢰 등의 무장을 연동해 표적 탐지, 추적, 위협평가, 무장 통제를 통해 지휘 결심 및 교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전술, 훈련, 재생 모드 같은 운용 모드 개념을 도입해 임무 수행과 운용자 숙달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잠 능력도 수직 상승했다. 울산급 호위함에는 없던 비행갑판과 경납고를 갖춰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다. 함수 아래쪽에 부착된 최신형의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는 서해처럼 수중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약 10km 거리의 소음을 탐지할 수 있다. 함정 전반에 스텔스 공법을 적용하고 선체 강도를 높여 생존 능력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파와 적외선, 수중 방사 소음을 통제해 노출을 최소화한 것도 장점이다. 바다의 탑권 등급 우수성 입증. 인천급 호위함은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이 순차적으로 건조, 취역했으며 2016년 11월 10일 6번함인 광주함이 취역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됐다. 해역 함대에 배치된 인천급 호위함은 연근해 지역의 해상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포술 최우수 전투함 등극이 이를 증명한다. 인천급 호위함은 매년 해군에서 선발하는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자주 오른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 함정 클래스별로 가중치를 차별해 평가한다. 사격 평가 및 절차 준수, 제반 안전 조치, 전술 기동, 장비 고장 조치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한다. 부대별로 1차 경쟁을 실시해 우수 함정을 뽑은 뒤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사격평가에서 최종 결정된다. 2015년에는 인천함, 2018년에는 광주함이 포술 최우수 전투함을 차지했다. 해상기동 훈련에 참가한 강원함이 항진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장착 대구함 취역.
차기 호위함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4단계로 나눠 모두 20여 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의미한다. I-234로 갈수록 함정의 기능과 성능이 개선, 발전된다. 2단계 사업은 선도함인 대구함이 지난해 3월 취역했으며 이번 함인 경남함이 올해 6월 21일 진수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인천급보다 전장이 약 8m 늘어난 122m에 폭 14m다. 최고 속력은 30노트다. 전술함 대지 유도무기, 장거리 대잠 유도무기 등 최신 무기 체계를 탑재해 전투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발사기를 탑재하며 수중 소음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대잠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형 이상 배열 레이더와 국내 기술로 만든 음파 탐지기를 장착할 3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과 탐색 개발 계약을 맺었다. 대구급 건조 사업이 종료되면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4단계 사업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획득 계획을 밝혔으며 선행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2. 일본 방위성도 헷갈리는 수호의 기종. 2018년 9월 19일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의 수호의 Su-27이 일본의 영공에 근접 비행을 함에 따라 즉각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켜 경고를 하였고, 이에 러시아 전투기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18년 9월 20일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영공에 근접한 러시아의 전투기는 수호의 Su-27이 아니라 수호의 Su-35라고 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적기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고, 대응 출격한 전투기가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임에도 일본 방위성이 Su-35S를 수호의 Su-27이라고 발표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본 방위성이 Su-27로 오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Su-27과 Su-35S의 외형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Su-35S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완전히 다른 기종이지만 기존의 Su-27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0년대부터 Su-27의 성능을 향상시킨 Su-27M의 수출형 모델에 Su-35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지만 Su-35와 Su-35S는 전혀 다른 기종입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했던 Su-35, 즉 Su-27M은 Su-27의 변형기종 5대, 강도시험기 2대, 초기 생산형 6대, 후기 생산형 3대, 복제형 1대 등 도합 17기를 만들었지만 경제위기로 러시아 공군은 신의 기를 배치할 여력이 없어 채택하지 못하였고, 수출 또한 성사되지 못하게 되어 실전에 배치한 국가는 없습니다. 수호의 Su-35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Su-27M과 Su-35S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기종의 가장 큰 외형상의 차이는 비행기의 동체 앞부분에 카나드라고 하는 작은 날개를 가진 3서피스 형태인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 그리고 카나드의 세 가지 날개를 가진 한 3서피스 형태의 수호의 전투기에는 Su-27 시리즈로서 함재기인 Su-33, 전폭기인 Su-34, 전천후 다목적 쌍발 전투기인 Su-30이 있습니다. 그러나 Su-35S는 카나드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추력 평양 노즐이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추력 평양 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위키의 설명을 빌리면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처럼 연소가스를 분사해서 추진력을 만드는 엔진에는 분사구인 노즐이 달려있는데, 이 노즐의 분사 방향을 기계적으로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 비행체의 조종면과는 별도로 비행 방향을 제어하는 모멘트 힘을 만들어준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Su-35S는 추력 평양 엔진인 AL-41F1S를 사용하고 있고, Su-27M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Su-27M의 초기 생산형 6대 중에서 5호기와 6호기에는 추력 평양 엔진을 탑재하였는데, 이것을 특별히 Su-37이라고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5호기는 추락하였고 6호기는 시험 종료 후에 원래 엔진을 다시